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뉴럴로지 이뮤노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에서 포스닥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자가면역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현존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제인 B셀 디플리션 테라피의 처리 후에 일어나는 이제 전체적인 면역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우선 백그라운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신경세포의 마이엘린을 항원으로 인지를 하고 공격을 하는 질병입니다. 마이엘린이 많이 존재하는 뇌와 척수 등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 주요한 타겟이 되어서 이렇게 디마이엘리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신경계의 기능이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데미지를 받고 기능이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피곤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병이고요. 또 일부 환자들은 시신경에도 데미지가 계속 축적이 되어서 시력이 나빠지는 등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보통의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은 라이프 스팬의 감소가 없이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과 다르게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에는 라이프 스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미국에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우선 자가면역 질환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이 되는데 여기 있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들은 주로 이제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쇼그렌 신드롬이나 루푸스 아니면 이제 루마티스 아르트리티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외에 다발성 경화증 역시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한 70% 이상이 이제 여성들에게 주로 발병을 하고 한국에서도 점점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특히 젊은 백인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 더욱더 약간 서양이나 왜냐면 미국에서 좀 더 관심이 큰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발성 경화증은 RRMS라고 부르는 형태와 그리고 PPMS라고 부르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의 90%는 RRMS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패턴으로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 증상이 심해졌다가 나아졌다가 심해졌다가 나아졌다가 하는 증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데미지가 축적이 돼서 병이 결국에는 점점점 악화돼서 어,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반면에 PPMS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남성에게 많이 일어나고 한 10% 안쪽, 전체 MS의 10% 안쪽을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패턴으로는 좀 보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병하면 굉장히 어큐트하고 꾸준히 병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오랫동안 다발성 경화증에 사실 마땅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스테로이드 정도 처리를 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2017년에 NEJM의 오클리즈맙이라는 anti-CD20 안티바디 테라피가 이 RRMS와 PPMS 모두에게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달아 두 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논문 발표 후에 많은 미국의 대형 병원들에서 중증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엔타시드20 안티바디를 처리를 해서 B셀을 제거했더니 약 98%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MRI상으로는 이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완전히 멈추는 등 병의 진행이 거의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선 이 논문의 공동 일저자인 UCSF 스테픈 하우저 교수님이 제 예일대학교 지도 교수님의 친한 친구이시고 또 이 유펜의 아밋 바울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닥을 했었던 제 연구실 포닥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본래 이분들도 이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엔타이 CD20 안티바디를 처리를 해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B셀을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과 B셀 림포마가 같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는데 이 B셀 림포마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엔타이 CD20 안티바디 테라피를 처리를 해서 이 캔서화된 튜머화된 B셀을 제거하고자 했는데 이 다발성 경화증이 완전히 멈추는 이외의 결과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였는데요. 이렇듯이 좀 사전에 확실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크렐리즈맙을 개발한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시와 지넨텍에서 이 약물의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작동하는 기전을 궁금해했고 저희 연구실에서 그래서 로시와 지넨텍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약물의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이 연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크렐리즈맙은 B셀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치료제입니다. 흔히 잘 알려진 B셀 마커로는 CD19, CD20, CD22 등이 있는데요. 이 CD19이 제일 이제 좀 브로드하게 많이 쓰이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CD19 같은 경우에는 모든 B셀 라인을 포함해서 플라즈마 셀까지도 커버를 하는 광범위한 B셀 마커입니다. 하지만 다발성경화증은 이 자가 항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질병은 아니고, 또 엔타 CD20 안티바디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발성경화증에서는 항체를 분비하는 이 플라즈마 셀보다는 메모리 B셀 쪽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이게 가장 중요한 발병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많이 쓰이는 엔타시드20 안티바디는 기존에 로시에서 만든 요 리투키마프이라는 그 마우스 카이메릭 안티바디가 널리 사용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기존의 항체 치료제였는데, 이후에 이 로시의 연구 자회사였던 제엔텍이 기존에 존재하던 엔타시드20 안티바디인 이 리투키마프를 휴머나이즈드화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고, 최근에는 이 업그레이드한 엔타시드20 안티바디인 오크렐리즈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인 오크렐리즈맙을 주요하게 사용을 해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백그라운드로 엔타시드20 안티바디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전형적인 큰 틀에서의 기전이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B셀이 제거되면서 T셀을 모듈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항원 제시세포로서의 역할을 하는 B셀이 사라지게 되면서 T셀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B셀이 가지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감소가 다발성 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또는 다발성 경화증의 가장 큰 원인인자라고 생각되어지는 EBV가 B셀에 도미넌트하게 인펙션이 되기 때문에 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한 이 패소제닉 B셀을 제거하는 게 또 하나의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마이너한 파퓰레이션이긴 하지만 일부 CD8 T셀에서 CD20를 발현을 하는데 사이토톡식 T셀의 감소 역시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환자에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이 B세포를 고갈시켰을 때 미치는 전반적인 면역학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결과를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등 여러 가지 멀티오믹스 툴을 사용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결과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비세포 고갈 치료 후에 병변 부위인 뇌척수액 CSF에서의 면역세포 변화, 그리고 혈액에서의 시스테믹한 면역 변화, 그리고 T셀의 세부적인 सब셋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뇌척수액 결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6명의 정상인으로부터 뇌척수액, 그러니까 CSF를 수집을 했고, 그리고 5명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로부터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고 아무 요법도 처리하지 않은 베이스라인 시기에 뇌척수액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환자에게 비세포 고갈 치료를 한 후에 6개월 혹은 18개월 뒤에 뇌척수액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개, 5개, 6개 해서 총 16개의 샘플을 프레시한 상태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셀 클러스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T셀이었고, 특히 CD4 T셀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뇌척수액을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셀 파퓰레이션을 조사를 해보면 CSF 셀에서 약 한 80에서 90%는 대부분 T셀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60% 이상이 CD4 T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다발성 경화증을 연구를 하는 아니면 이제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CD4 T셀과 이 질병의 연관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CD4 T셀 연구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B셀을 제거시키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셀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다발성 경화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멜드라는 컴퓨테이셔널 툴을 이용을 해서 셀 클러스터 간에 바이어스가 없도록 B셀 고갈 치료 전후로 증가 혹은 감소한 세포의 파퓰레이션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치료 후에 B셀 디플리션 후에 유의미하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메모리 B셀로 당연하게도 엔타시드20 처리, 안티바디 처리 후에 5명 환자 모두에게서 확실하게 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세포들은 엔타시티 안티바디 테라피 후에 증가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몸에서 B세포가 제거되면은 이 T셀 쪽에 좀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척수액 T셀의 그런 파퓰레이션에는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런 특정 마이엘로이드 셀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맥1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특이적인 CSF 매크로페이지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요 닷 하나가 나타내는 점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데이터인데요. 다섯 명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 모두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많이 이 셀 파퓰레이션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B셀과 늘어난 매크로페이지의 셀 포션을 이 정상인 뇌척수액 샘플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정상인에서는 뇌척수액의 1%도 안 되는 그런 메모리 B셀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B셀 고갈 치료 후에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게 있던 B셀이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 특이했던 부분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뇌척수액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매크로페이지 1, 맥1 파퓰레이션이 정상인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또 증가하는 부분도 확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세포 고갈 치료 후에 B셀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 맥1 파퓰레이션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정 맥1 매크로페이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디퍼런셜 익스프레스 진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맥1 매크로페이지가 어떤 유전자 발현 특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우선은 매크로페이지 액티베이션을 이니비션하는 EGR1이 강하게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타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징크핑거들 역시 강하게 증가를 해 있었고 또 엔타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엔타이 옥시던트 팩터들 역시 증가를 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줄어든 유전자로는 이 매크로페이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매크로페이지 엔도사이토시스와 마이그레이션 관련 유전자들이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약물 투여 전후에 매크로페이지의 전체적인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를 확인을 했는데 이 IL-1베타, TNF, 잭스탯 같은 이제 염증 유발인자들이 정상과 가깝게 B셀 디플리션 약물 치료 후에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TGF-베타랑 IL-10 같은 엔타인플라메이토리진은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스캐빈저 리셉터나 Treg을 조절하는 유전자들도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B셀 고갈 치료 후에 임상적으로 이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치료가 되면은 병변 부위인 뇌척수액의 특정 매크로페이지가 증가를 하는데 이 매크로페이지가 안타인플라메이션 피노타입을 보이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여러 가지 진셋을 이용을 해서 모듈 스코어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했던 이 특정 맥1 매크로페이지는 다른 마이엘로이드 유래 세포보다 마이크로글리아와 비슷한 유전적 발현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 맥1 매크로페이지가 손상된 뇌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이제 또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제 CSF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비세포 고갈 치료 후에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특정 매크로페이지 파퓰레이션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매크로페이지 파퓰레이션은 엔타인플라메이션 피노타입을 가지면서 또 마이크로글리아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여서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제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뇌척수의 결과 중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매크로페이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모노사이트로 약간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조직에 인필트레이션 되어서 매크로페이지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뇌척수액에서 증가한 이 매크로페이지가 어떤 모노사이트, 혈액에서 어떤 모노사이트로부터 분화되어서 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또 모듈 스코어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노사이트의 세 가지 서브셋인 클래시컬 모노사이트, 인터미디에이트 모노사이트, non 클래시컬 모노사이트 중에서 이 맥1 매크로페이지는 인터미디에이트 모노사이트와 non 클래시컬 모노사이트와 비슷한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이 모듈 스코어링 계산에 사용된 유전자 목록인데 어, 이 인터미디에이트과 non 클래시컬 모노사이트는 클래시컬 모노사이트와 비교를 해가지고 CD16 발현을 가진다는 것이 이 두 모노사이트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혈액 샘플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부터는 혈액 데이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척수액과 마찬가지로 뇌척수액에서는 정상인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다발성경화증 환자 샘플만으로 다발성경화증 18명의 환자에서 B셀 디플리션 테라피를 받기 전후에 각각의 혈액을 수집을 하였고, 그리고 총 36개의 샘플을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컴퓨테이셔널 툴을 이용을 해서 B셀 고갈 치료 후에 각각 증가된 셀 파퓰레이션과 감소된 셀 파퓰레이션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B셀은 치료 후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존재를 하였고, 재밌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CSF와 마찬가지로 이 CD16을 발현하는 모노사이트가 치료 후에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 각 그룹에서의 한 점 하나, 닷 하나하나는 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B셀에서 CD20를 발현하지 않거나 약하게 발현을 하는 이 플라즈마 블라스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B셀 सब셋에서 모든 환자에게 다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T셀들은 파퓰레이션 체인지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CD16 파스티브 모노사이트는 이 18명 환자의 전부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RNA 레벨뿐만 아니라 플로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해서 프로테인 레벨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약물 치료 전보다 약물 치료 후에 실제로 대부분 환자는 단백질 수준에서도 이 CD16 파스티브한 모노사이트의 숫자가 많이 증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이 모노사이트는 CD14을 마커로 합니다. 이 CD14의 발현 정도와 CD16의 발현 유무에 따라서 이 모노사이트를 크게 세 가지 파퓰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에 존재하는 모노사이트의 약 85% 정도는 강한 CD4 발현을 가지지만 CD16 발현을 가지지 않는 클래시컬 모노사이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왼쪽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데이터처럼 이 클래시컬 모노사이트의 일부가 CD14 발현량이 감소하면서 CD16 발현량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분화 정도에 따라서 인터미디에이트 혹은 넌 클래시컬 모노사이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CD16을 발현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미디에이트 혹은 넌 클래시컬 모노사이트로 분화가 될수록 더 강한 인플라메이터리 피노타입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NF나 IL-1 베타, IL-6 같은 강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결과가 저희 예상과 반대였던 이유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TNF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주로 모노사이트나 매크로페이지가 주요하게 발현을 해서 이 TNF가 아주 많은 세포에 전방위적으로 작용을 해서 강한 염증 반응 혹은 면역 활성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게 과도한 면역 활성으로 유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TNF를 가장 많이 발현을 하는 CD16 파스티브 모노사이트가 증가한 것은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 CD16 파스티브 모노사이트가 증가했지만 혹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노사이트의 단순한 숫자의 증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뭐 TNF가 억제되는 모노사이트의 새로운 뭐 파퓰레이션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CD16 파스티브 모노사이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CD16 파스티브 모노사이트의 이 디퍼런셜 익스프레스 진을 보았더니 오히려 뭐 그 약물 처리 전보다도 이 TNF, NF 카파베 시그널링 패스와이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크게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홀마크 패스웨이 인리치먼트 데이터 결과가 가장 크게 증가했던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 역시 TNF 알파 시그널링이었습니다. 그럼 이 TNF 발현이 혹시 모노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세포에서 유도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보았는데, PBMC의 모든 세포 클러스터에서 TNF를 많이 발현하는 세포 클러스터를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줄을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이 CD16 파스티브한 모노사이트가 저희 몸에 있는 PBMC에서 가장 많이 TNF를 주요하게 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RNA 수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단백질 수준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혹시 저는 이제 RNA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동결 보관해 두었던 환자 PBMC에서 모노사이트만 인리치먼트를 시킨 후에 LPS를 처리를 하고 TNF 발현량을 플로사이토메트리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전히 단백질 수준에서도
B셀 고갈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환자의 혈액의 모노사이트가 더 많은 TNF를 발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다가왔는데, 왜냐면 현재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은 엔타이 TNF 엔티바디나 TNF 블라케이드로 TNF를 저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단일 의약품 매출 순위에서 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슈미라가 이제 휴머나이즈드 엔타이 TNF 안티바디고, 또 6위와 8위에 위치해 있는 레미케이드나 엠브렐도 TNF 안티바디나 TNF 블라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는 게 이 TNF 이니비터가 워낙 류마티스, 뭐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쇼그렌 신드롬 등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TNF가 이제 치료 후에 증가가 되었다는 게 저희한테는 좀 약간 역설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들도 아니고 사실 이제 클리니컬 레포트들인데,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다발성 경화증을 다루는 임상 의사들 사이에서 TNF 이니비터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 처리되면은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임상 레포트들이 종종 이제 좀 보고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셀 디플리션 테라피가 자가 면역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임상적으로는 잘 작동을 하는데, 특이하게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 메커니즘과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 메커니즘과는 다르게 이 TNF가 증가를 하는 특이적인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뒷부분에 데이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혈액 싱글셀 RNA 시퀀싱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B셀 고갈 치료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혈액에서도 뇌척수액과 마찬가지로 CD16 파지티브한 모노사이트, 마이엘로이드 셀을 이 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엔타인플라메이토리 피노타입을 가져가지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항염증 작용을 하던 뇌척수액의 매크로페이지와는 다르게 혈액에 있던 CD16 파지티브한 모노사이트는 염증과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TNF 발현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액에서 증가된 TNF가 다발성 경화증 치료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선은 이 엔타시드20 안티바디가 B셀을 우리 몸에서 제거시키게 되면은 어떤 모종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모노사이트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 모노사이트가 주요하게 발현하는 TNF 발현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TNF 발현량은 증가를 하되 우리가 흔히 아는 솔로블 타입의 TNF가 아닌 멤브레인 타입의 TNF 증가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저희가 아는 TNF는 이 솔로블한 타입의 TNF입니다. 하지만 마이너한 수의 TNF는 이 모노사이트와 같은 TNF 프로듀스 멤브레인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TNF가 완전히 다른 곳에 바인딩을 해서 전혀 다른 반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흔히 대다수 차지하는 이제 솔러블 TNF는 TNF 리셉터 1에 주로 바인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TNF 리셉터 1이 자극받은 세포는 셀데스와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반면에 이 멤브레인 TNF는 주로 TNF 리셉터 2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TNF 리셉터 2는 이뮨 세퍼레이션 기능이 있는 레귤레이터리 T셀에 많이 존재를 해서 이 레귤레이터리 T셀, T렉을 활성화시켜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세포 고갈 치료 후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일어난 이 모노사이트에서 올라간 TNF가 주로 솔로블 타입보다는 멤브레인 타입 TNF로 더 존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T렉의 수와 펑션을 증가시켜서 엔타 인플라메이션 펑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설을 세워보고 이 가설을 풀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컴퓨테이셔널 툴을 활용을 해서 T렉에서 이 리간드 리셉터 프레딕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처리 후에 환자의 T렉은 실제로 이 TNF RSF1B, TNF 리셉터 2의 진네이밍인데요. 이 TNF 리셉터 2를 통해서 TNF 시그널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땐 T셀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에 그냥 전형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쉐라를 사용해서 분석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싱글셀 RNA 시퀀싱 툴을 사용을 해서 보다 더 이제 CD4 T셀을 세분화시킬 수 있게 개발을 했던 이 컴퓨테이셔널 툴인 아지머스 심포니 NMF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더 세분화시켜서 T셀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파퓰레이션으로 CD4 T셀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우선 이 18개 중에서 이 Treg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Treg은 총 3개 파퓰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reg의 분화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 나이브 Treg부터 Intermediate Treg, Effector Treg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비세포 고갈 치료 후에 더욱 증가된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분화 정도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이브한 Treg보다 가장 기능이 강화된 이펙터 Treg으로의 분화가 증가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단백질 수준에서도 Treg의 수가 증가했는지 플로사이토메트리로 한번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비세포 고갈 치료 전보다 후에 이 Treg의 세포가 유의미하게 더 증가했습니다. 또 기능성 Treg의 지표 중 하나인 TGIT을 발현하는 Treg의 비율 역시 비세포 고갈 치료 후에 더 증가해서 Treg의 수와 기능이 모두 강화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실제로 비세포 고갈 치료는 이뮨 서프레션 기능을 가지는 Treg의 수와 기능을 강화시켜서 항염증 효과를 간접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Treg과 기능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알려진 TH17 혹은 뭐 TH1이나 다른 이펙터 T셀의 변화를 또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싱글셀 RNA 시퀀싱에서 T셀을 세분화시킨 아지머스와 IMF 프로젝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T셀 서브셋을 살펴보았을 때 이 Treg의 기능과 기능적으로 상반된 TH17이나 TH1, follicular helper T셀 같은 것들이 약물 치료 후에 좀 많이 감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블러드 모노사이트에서 올라간 TNF는 이런 TH1, TFH, TH17과 같은 염증성 세포들보다 아마 TNF 리셉터 2를 통해 Treg의 증가를 더 유도하고 촉진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저는 이제 이 MHC 클래스 2 다발성 경화증의 자가 항원인 이 마이엘린 펩타이드를 올린 이 MH 클래스 2 테트라머를 만들어서 이 오토리액티브 T셀의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성 경화증 환자 뇌척수액을 프레시한 상태로 이 테트라머들과 결합을 시켰더니 네거티브 컨트롤인 클립 대비해서 실제로 상당히 높은 그런 오토리액티브 T셀들을 이 테트라머를 사용을 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가진 환자 코호트의 혈액 샘플에도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당연히 이제 혈액 샘플이다 보니 이 뇌척수액, 병변 부위인 뇌척수액 셀들만큼 이렇게 강한 테트라머 발현량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 비세포 고갈 치료 후에 치료 전보다 더 유의미한 수준으로 환자 혈액에서 이 마이엘린을 항원으로 인지를 하는 오토리액티브 T셀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오토리액티브 T셀의 기능성 지표들도 역시 플로사이토메트리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폴리클에서 B셀의 활성화를 돕는 이 TFH의 마커인 CXCR5의 발현과 그리고 TH17의 마커인 CXCCR6의 역시 오토리액티브 T셀의 수와 함께 역시 같이 이제 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자가 반응 T셀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따라서 마지막 최종 서머리인데, 어쨌든 B셀 고갈 치료가 헬퍼 T셀을 전체적으로 리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특히 Treg의 수와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혈액에서 모노사이트의 수와 모노사이트의 TNF가 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또한 오토리액티브 T셀의 빈도와 기능을 감소시키면서 B셀 디플리션 테라피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B셀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마 당연히 메인이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뭐 Treg을 변화시킨다거나 오토리액티브 T셀을 줄이는 것 같은 다양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치료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마다 TNF와 같은 팩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겟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 각기 다른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 다발성 경화증에서의 싱글셀을 활용한 첫 번째 논문으로 이번에 이제 조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에 투고가 되어서 이제 억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NIH와 로슈 그리고 제넨텍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고 저희 이제 PI인 데이비드 해플러 교수님의 지도 아래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